자, 이영작 박사님 모시고 최근 야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점령군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단어를 쓰셨습니다. 글쎄,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말하다 보니까 점령군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왜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게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영남에 근거를 둔 친노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남권에서 와가지고 호남권 정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왜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점령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민주당, 그러니까 네. 인촌 김성수와 고하 송진우가 창당했던 한국민주당부터 민주국민당, 네네. 민주당, 평화민주당, 네. 이렇게 면면이 뿌리가 거기 있는데 지금 거기로서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은,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배 세력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네.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고 충족을 시킬 계획도 없고 그럴 비전도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호남이 지금 가장 어렵게 살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네, 충청도도 인구가 이제 역전됐습니다. 네, 완전히 네. 역전돼 네. 버렸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중단될 기미가 안 보이고 비전도, 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언제까지나 점령군 지배 또는 왜군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시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각이 지난 4.29 네. 재보선에서 나타난 거고, 관악구에서 패배한 것도 또 광주에서 패배한 것도 바로 그런 시각일 겁니다. 이제 우리 갈 길을 정하자. 호남을 위해서 살자. 호남이 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각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독립운동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호남을 위한 정당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네. 내가 노선 얘기하지만 충청도에선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냈어요. 충청권 대통령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청권이 호남보다 더 잘 살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산업시설도, 네, 많이 모든 갖고요. 것이 지금, 네.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호남은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DJ라는 대통령도 만들었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도 만들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실속을 찾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밀어줬는데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수뇌부는 왜 이 호남 유권자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 사람들의 목표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지배층과 호남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새정치연합 지배층의 목표라면? 그러니까 친노의 그거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6주기 그 추모식에서, 네. 노건호 씨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을 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을 풀려면은 친노가 집권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친노가 반드시 집권해야 되겠다, 또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호남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겠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겠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만약에 친노가 집권하게 되면 호남이 잘 살게 된다, 그렇다면은 같이 가야죠. 그런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네. 이제 갈라쓰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친노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몰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혁신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는 친노 문재인 대표의 플락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다.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건다는 거는 좀 힘들겠죠. 네. 역시 아무리 국리를 하고 생각해봐도 호남인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호남인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호남인들의 사랑을 받는 독자적인 정당이 나오는 것밖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남이 이번에요 차기 총선에서 30석을 갖는 정당이 된다. 네. 그러면은 차기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당하고도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주는 정당과 정권 연합을 하는 거예요. 네. 정당 합당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21대 19대니까 20대 대선에 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차례다. 네. 그래서 정당 연합해가지고 또 집권하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주는 거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0석만 가지고 있고 네. 새누리당이 150석 한다. 그럼 180석이면은 둘이 합치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무용의 지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호남 발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결국 친노와 호남 정치인들은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호남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니까요.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니까 갈랐을 거면 빨리 갈라져서 호남인들의 권익을 좀 갈라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네요. 네. 시간 좀 걸리겠죠. 갈라서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갈라서야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갈라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느낌은 뭐랄까 밥에 뜸이 드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뭐 좀 더 구체화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